자, 소담입니다. 웃는 봉우리에게 침 뱉기라는 부제가 달려있어요. 나 방금 봤어. 처음 봤어 방금. 아, 그리고 그 밑에 말도 역시 마음이 너무 아픈 말이다. 잡을 수 없는 마음. 난 첫 번째 문장이 너무 충격 먹어서 그 밑에 거 보지도 못했네. 아니, 네, 저거를 고민 끝에 네. 예, 이번에는 소담수담의 고민 상담을 직접 하신 케이스보다는 우리가 네. 또 월요일 날 그 사이섬이라고 사연 코너가 있잖아요. 예. 아, 사이섬이요? 네. 네. 사연들이 계속 이제 접수가 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소담수담의 그냥 짧은 고민이나 이런 것들은 예. 그러니까 요즘은 그냥 댓글 속에 숨겨놓지. 예. 예. 예, 그냥 이게 고민이에요 이렇게 얘기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댓글 속에 숨겨진 것들 중에 제가 최근에 봤던 것 중에 네. 뭐랄까 이렇게 왜 나는 저 사람을 놓고 싶지 않은데 네. 왜 놓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도 있고 네. 동시에 뭐냐면 아니 끝났으면 빨리 알아서 가야지 왜 자꾸 매달리냐 이런 식의 얘기도 있고 그래서 네. 결국은 연애와 이별 또는 감정적인 얽힘의 문제 이런 걸 얘기해 보자. 근데 그리고서 야 그래 결국 이걸 해야겠어. 그런데 봉우리가 웃고 있는 거야. 너무 미안한 거지. 그치, 봉우리 사진에서 웃고 있잖아, 계속. 예. 예. 그러니까 이거를 거업한테 할 수도 없고 거업은 뭐 자기 잘났다고 막 이럴 텐데. 근데 범님은 그런 경험이 많으신데 반해 네. 저는 그런 경험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저도 여자한테 무지하게 차여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차인 경험조차 몇 번 안 돼. 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오늘 소담에서도 제가 과연 이게 평소에도 뭐 도움을 바라진 않았어요. 지금까지 나는 크게 1년 적이 동안 없어요. 도움을 바란 적은 네. 없어요. 존재가 도움일 때는 있었죠. 그렇지요. 예. 예. 아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네. 제가 경험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네. 제 생각 예. 나도 연애와 이별에 대해 생각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당연하죠. 네. 네. 내가 다른 데는 생각이 잘 없는데 그런 쪽엔 생각이 좀 있어요. 네. 야 진짜. 네. 와 생각이. 자, 들어봅시다. 집착하고 있어요. 네, 네. 네. 너무 기대되네, 네. 나 지금. 왜냐면 이번 소담수담 고민 상담이 우리가 그 기본 컨셉을 지금 잡아가고 있는 건데 네. 거업님이 주로 또 이제 친구의 고민이나 네. 이런 걸 가져오셨으니까. 근데 원래 우리 소담수담은 사실은 특정한 개념이나 언어로 잡아주는 거잖아요. 예. 이런 건 이런 거야. 네. 증상은 이런 증상이야라든가 여기서 핵심은 이런 개념이야라든가 이런 걸 잡아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애와 이별, 헤어짐, 마음을 버리지 못함, 마음을 잘라내지 못함 이런 것들을 묶어줄 수 있는 개념이나 정확한 표현법 내지 제대로 된 진단 이런 게 뭘까? 어려운데. 요게 이제 일단 기본으로 깔아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고 네. 그 전에 밑밥을 들어보자 이거죠. 연애와 헤어짐에 대한 네. 만남과 헤어짐에 대한 나 이렇게 깊은 얘기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거 뭐야 이게? 나 처음 들어봐 이런 얘기. 거기까지 내려오는 소리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아니. 본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 소담수담은 이제 그걸 목적으로 한다. 그렇지. 예. 목적은 깜짝이야. 예를 들면은 나 지난번에 그거잖아요. 무기력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네. 나는 왜 하고 싶은 게 없을까요? 라든가 이런 하고 싶은 게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없는 거야. 라든가 맞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시간이 없는 거거나. 네. 그러면 핵심은 이거다 이거지. 앞에는 거죽만 남겨놓고 잘못된 개념을 잡고 있지만 네. 알고 보면 뭐 이를테면은 무기력이라고 하는 건 좌절에 바탕을 둔 거다. 네. 좌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럼 좌절되는 상황을 알아야 무기력이 나오는 거거든. 네. 무기력의 원인이. 네. 그래서 이런 좌절 같은 거 이게 이제 그때의 표현에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봉우리 지금 귀에 안 들어갑니다. 지금 큰일 났네. 지금 내가 좌절인데. 무기력해지는데 갑자기. 네, 예. 지금 저기 박랑이님이 미련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미련. 네. 미련. 그러니까 연애와 이별, 헤어짐, 마음을 잡지 못함에 있어서 핵심은 미련인 것 같다. 뭐 이런 표현이잖아요. 뭐 그런 미련. 것도 뭐 괜찮아요. 네. 김건모의 미련이라는 노래 압니까? 미련하다의 그 미련하고 이 미련은 무슨 차이죠? 발음은 같네. 방금 당신이 한 얘기가 미련. 미련은 미련 곰탱이 할 때 미련이 네. 있는 거고 네. 미련이 남았다. 그 사람한테 아직 뭔가 마음이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김건모의 미련이라는 노래를 얘기했냐면 그 가사 통째로가 미련이에요. 너무 표현을 잘해요. 그렇지. 왜 네. 기억이 안 나지? 그대가 나를 떠나고 혼자라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밤을 숨지겨 지내왔는지 오늘도 비는 내려와 젖어드는 너의 생각에 아무 소용없는 기다림이 부담스러워. 이게 딱 미련의 이 감정이거든. 진짜 이 노랫말을 딱 듣고 진짜 잘 썼다 이 가사. 네. 그럼 미련은 아까 그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써주신 그런 고민들 중에 네.
그 중에서 미련에 가까운 거는 이미 끝난 관계인데 내가 못 떠나는 거에 가까운 거 아니에요? 그렇지. 뭐 그것도 그죠? 미련의 케이스 중에 네, 하나죠. 네, 네. 네. 이미 그러니까- 끝난 관계일 수도 있고 아예 시작도 못한 관계일 수도 아 있고. 그래요? 음. 네. 근데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진 고민 중에 음.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안 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별하기 경우도 본인이 이별을 좀 이렇게 결단을 내주기가 좀 싫은 모양이죠. 그런 심리가 있는 모양이죠. 뭐 이미 다 알아들었을 네.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쟤는 자꾸 달라붙어 있지? 그건 상대방이 나한테 미련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거네 본인이. 그럼. 그렇지. 그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뜻의 미련으로 느껴지기도 하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아, 예. 아 그러네. 티를 다 내줬는데 이렇게 네. 미련하게 눈치가 못하든지. 없다라든가 이렇게 되고. 어. 김건모 씨 얘기 나는 전 김건모 씨는 참 노래도 잘하고 가사도 잘 쓰는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세현 때문에 결국은 네. 날라가 버렸지만 그러니까. 국민 가수 한 명이 날라가 버렸어요. 이를테면 되게 빅히트곡인 핑계 같은 거도. 네. 내게 그런 핑계 대지만. 그렇지. 입장 바꿔 한번 생각을 해. 넌 핑계를 대고 있어 이렇게. 네. 저는 그 말을 그 노래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아 좋은 가사예요. 네. 자꾸 딴 얘기 하지 말라. 이거. 넌 핑계 댄 거다. 맞아요. 자꾸 네가 했던 말이 응. 다른 의도인 것처럼 얘기하지 마. 나 위해서 그 얘기 해줬다는 얘기 하지 마. 그렇지. 너 위해서 한 얘기잖아. 핑계 대지 마. 그것도 결국 결론은 너 나한테 자꾸 너 떠나가라고 하면서 왜 다른 말 하는 척하냐 약간 이런 거죠. 그렇지. 그죠? 예. 결국은 너 마음 편하자고 하는 얘기. 나는 이별을 직감했는데 나랑 붙어 있으면 네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너랑. 맞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상대방이. 개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지. 재밌다. 네. 핑계와 미련. 네. 둘 다 이제 굉장히 연애나 이별의 과정에서 굉장히 본질적인 요소잖아요. 아 그럼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사실 핑계 대다가 연애 시작하는 경우도 많고요. 예. 미련이 남아서 두 번째 연애 시작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호님 핑계라도 말해주라고. 아니 봉우리를 능가하시는 분이 나타났는데. 무슨 핑계라도 말. 핑계라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이성한테 핑계라는 얘기, 핑계대는 얘기로라도 듣고 싶다는 얘기겠죠. 핑계도 없이 그냥 갔어. 사실 근데 맞아요. 핑계도 어느 정도 상대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럼요. 아, 거거든요. 그럼요. 그렇지. 핑계도 노력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 사람을 생각해 주는 거죠. 가령 제가 어떤 여성한테 이제 만나자고 했어요. 근데 그 여성이 별로 탐탁치 않아 했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잡았다 칩시다. 그럼 우리 일요일 날 잠깐 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걸로 하자라고 했는데 그 여성분이 뭐 그냥 오케이도 안 하고 그냥 노도 안 하고 그냥 뭐 흐지부지 했어요. 근데 막상 일요일 그 시간이 딱 되니까 연락이 없는 거지. 뭐야 나 지금 여기 장소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너 왜 안 와? 그때 그 여성이 나 뭐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가라고 이 정도라도 말해주는 그렇지. 것과 핑계를 대도 아유 미안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른 거지. 그렇지. 핑계도 안 되는 거지. 나갈 의미가 없다고. 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는데 아니 미안해 그냥 나 진짜 너 싫어 이렇게 말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헤어질 때 누군가는 헤어지고 싶지 않고 누군가는 헤어져야겠다라고 이미 마음을 먹었는데 중간에 되는 게 핑계고 남는 게 미련이잖아요. 네. 그러면 핑계라도 대달라 뭐 이것도 전 의미 있다고 보는데 네. 핑계 없이 헤어지는 건 더 아픈 일이거든 사실. 아 너무 그렇구나. 잔인한 얘기다. 굉장히 잔인하죠. 네.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핑계 대지 말고 깔끔하게 얘기해라.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럼 마치 미련은 없는 것처럼. 네. 더 아파서 뭔 더 소리? 미련 그럼 넌 진짜 나쁜 놈이고 어쩌고 막 이렇게. 그렇죠. 드라마에 그런 장면 많이 네. 나오잖아요. 그래 나 마음 떠났다. 그럼 이제 여자가 남자한테 그러잖아. 너 정말 강아지구나. 그렇지. 네. 야 내가 너한테 그것뿐이 안 됐니? 또 이러잖아. 성인 과거가 부정이 되잖아. 네. 과거가. 이렇게 성인은 핑계 하나를 안 대주냐? 예.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답정너거든요. 네. 사실은 두 가지 답정너가 만나고 있는 거예요. 아. 연애했다가 이별하는 상태에서는 네. 둘이 깔끔하게 이별이라는 건 어차피 없는 거고 한쪽으로 마음이 기울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래서 이별하고자 하는 사람, 이별이 하기 싫은 사람 네. 사이에는 서로 답은 정해져 있어. 네. 너는 그 답을 얘기해 주길 바래. 음. 근데 너는 그 답을 얘기 안 하네? 그래서 나쁘네? 미련하네?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 떠난 사람은 상대방이 내가 별다른 말 안 하고 그냥 이상한 핑계만 대도 알아듣고 떠나가 주길 바라는. 그렇지. 예. 상대방은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면서도 미련이 남아서 그것도 못하는 거고. 네. 왜냐면 핑계를 믿으려고 핑계를 그렇지. 믿으려고 하고. 맞아. 저 사람 진짜 그랬을 거야. 뭐 그런 일이 진짜로 있었나 보지. 네. 하지만 뭐 그게 아닌 거라는 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보면 참 타이밍 맞아서 연애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 그럼요. 네. 잘 헤어진다는 것도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예.
그 제가 아니, 나는 봉우리 지금 학생이 아니에요 지금. 경험이 일천해가지고 아니 그 일천한 경험으로라도 한번 네. 얘기해 보세요. 뭘 얘기해야 되지? 아니 근데 어떻게 헤어진 거예요? 저는 헤어진 거는 한 번밖에 없고 예. 그거는 아주 어릴 때 20살 때라서 네. 21살 때인가? 그래서 그냥 헤어졌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냥 통상적인 한쪽은 핑계를 대고 한쪽은 그걸 알면서도 조금 미련을 남기다가 그래도 이해해주고 서로 군대 갔어요. 제가 군대를 갔기 때문에 그 친구가 갔다는 줄 알고 이거는 뭐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군인가? 아니면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제가 아니면은 뭐 성적 취향의 문제인가? 예, 깜짝 놀랐네. 그럴 수도 있지. 당연히 그럴 수도 쌍방 있지만 군대 이별도 있을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훅 돌아오지 말고 좀 얘기를 해줘야지. 사정을 좀 얘기를 해줘.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별보다는 저는 이제 그거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니 근데 그 헤어짐에서 다른 한쪽 이렇게 자꾸 이상하게 표현하지 말고 네. 그냥 얘기해줘요. 누가 헤어지자고 한 거야? 그래. 싫어. 얘기 안 할래. 와, 나 이 눈망울이 이 눈망울을 봤어야 돼. 나도 사생활이 있어요. 예, 눈망울을 봤어야 돼. 이 눈망울이. 누가 한 마리 온 줄 알았네. 군대 갔다니까. 군대 야, 봐. 그 만화에 나오는 그 눈망울 있잖아. 그거 장화시는 고양이 눈망울이었어. 아니야 군대 갔어. 그거보다 나는 최근에 봤던 것 중에 네. 그 저기 저승사자가 이 칼든 네. 저승사자가 네네네. 예. 고양이를 데리러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진짜 눈망울. 그러니까 얘를 못 데려가. 못 데려가. 그래서 고양이의 목숨 9개다 뭐 이런 설이 거기서 근데 군대를 갔다. 예. 근데요, 교수님 이게 추론이 어렵지가 않은 게. 물론 어렵진 네. 않다 알아. 네. 아니야. 알겠는데 나 네 입으로 듣고 싶어. 아니야. 뭐 굳이.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그건 뭐 안 얘기해도 상관없고요. 네. 뭐가 미련이었어요? 설마 군대에서 그 여자에 대한 미련을 느꼈던 거예요? 아니 그렇진 않고 그 전에 이미 헤어지고 갔으니까 예. 그렇진 않고 그래서 군대 때문에 그 미련이 빨리 좀 아니에요 그만 얘기할래. 아니 이게 뭐 그렇게 밝히기 어려운 문제야. 다 친한 인연인데. 빨리 정리됐어요. 그래서 아, 군대. 예. 군대 어차피 가니까. 예. 뭐가 싫대요? 왜냐면 그 이유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왜 헤어지겠다고 예, 했어요? 왜 헤어지겠다 그러는지. 기억을 더듬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너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그 네. 충격이 심하지 않았나? 그게 기억이 그냥 왜냐면은 나와요. 네. 그게 너무 어리다 보니까 군대 문제가 근데 실제로 컸어요. 군대 문제도 네. 뭐 작동했을 수도 그렇죠. 있지. 왜냐면은 이제 그 거의 2년을 사실 기다리라고 하기도 뭐하고 기다리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혈기왕성한 상태에서 그 나이에 네. 그런 것도 많이 작동을 했고 그분이 혈기가 왕성해요? 20대 초반이니까. 예. 혈기왕성은 보통 남자한테 여성도 혈기왕성할 수 있지. 예. 그것도 많이 작동을 했고 아. 또 뭐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군대를 가야만 이렇게 사귀면서도 이제 군대를 가야긴 가야 되는데 또 군대 직전에 많이 헤어지잖아요. 네. 예. 맞아요. 예. 예. 근데 그 여성분이 군대를 갈 거는 알았었죠. 알았죠, 당연히 알았죠. 예, 사귀면서. 그 제가 얘기도 했고 군대 예. 간다고. 예. 너 혹시 설마 멋있는 척하면서 우리 군대 가기 전에 깔끔하게 헤어지자 뭐 이딴 얘기 했어요? 제가요? 네. 아니요, 그렇게 얘기 성격상 그럴 일은 네. 없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 그럼 까인 게 맞네요. 네. 네. 근데 그게 진짜로 좀 있으면 군대 갈 것 같으니까 헤어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걸 제가 얘기를 못하냐면 네. 그 상대방이 네. 소위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핑계를 대줬기 때문에 아. 그리고 나도 그거를 이해하고 예. 예. 그 핑계를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뭐 너는 군대 가야 되고 나는 그분이 저희보다 나이가 조금 많았기 때문에 예. 자기는 이제 다른 뭐 생계를 위한 이런 고민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했죠. 아. 군대 가 어차피 있으면 군대 가면은 어차피 생계만 열심히 해도 되잖아. 어차피 이제 안 만나도 되니까. 이건 그분한테 가서 물어봐. 내가 그분 마음을 어떻게 알아? 아까 그 중에 봉우리 산재 처리해주라고. 내가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알았다 그랬어요. 아 진짜요? 예. 근데 이게 핑계라고 느꼈을 거 아니에요. 느꼈어요. 예. 네. 핑계는 너무 좀 센 말 같긴 한데 헤어지자는 얘기구나. 알아들었고. 예. 예. 근데 속으로 울컥하는 건 있지 않았어요? 있었죠. 예. 예. 그 나이 때 울컥 많이 할 나이인데. 예. 근데 군대를 가야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아니 뭐 군대 어차피 뭐 한 가는데. 10년 가는 것도 아니고. 2년은 그래도 기니까. 예. 근데 근데 자기가 가면 길거든요. 아니 다 돌아가면서 얘기할 거예요. 다 너무 돌아갈 직구끼는요. 뭐. 겁니다. 예. 이런 게 다 있는 일인데 뭐. 저 진짜 비참하게 차인 적 많아요. 네. 말도 안 되게 차인 적이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차인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쨌든 만났다 차인 거잖아. 헤어지는. 아니 그러니까 만났다가 아니 차인. 차인다는 게 네. 그러면 아예 애초부터 안 되는 걸 차인다는 거예요? 좋아한다고 했다 바로 차이는 거죠.
만나보지도 못하고. 차이는 거는 그래. 사귀다가 차이는 것도 차이는 거 없고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게 더 재밌어가지고 제가 했던 경험 중에 그래요. 만나자고 얘기했더니 바로 차였을 때가 되게 재밌었어요. 뭔데요? 되게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는데 한 3번 정도 반응이 있는데 어떻게요가 있었어요. 어떻게? 좋아한다고 했더니 어떻게요? 뭔 소리야 그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떻게요 그거죠. 그러니까 네가 좋아했더니 어떻게요? 예, 어떻게요? 그래가지고 미안하다 그러고 갔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대화가 이어지질 않네? 어떻게 나는 별론데 어떻게 이런 의미죠. 어떻게 어떡해요? 그런 감이죠. 왜 나 좋아하고 그래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제 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네. 그냥 밥이나 사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저 좋아하고 그래요? 와 실제로 밥을 많이 사줬네. 실제로 밥을 많이 사줬네. 그러니까 어떡하지? 아닌데. 파인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거절하면 이제 앞으로 밥도 안 사줄 텐데. 어떡하지? 야 이거 내가 그때 당시에 생각 못했는데. 그냥 노라고 얘기를 못해서 저러나 보다 했는데 그런 속뜻이 있었구나. 밥 안 사주면 어떡하지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그냥 적당히 좋은 관계를 지내야지 편한 사람인데 싫은 것까지는 아니니까. 근데 갑자기 들이대니 이건 정리를 해봐야 돼.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는 받아들였습니다. 아깝지. 그럼 어떻게 나오지? 네. 차이는 거하고 좀 다른데. 저는 약간 욕구 변경에 잘못 들이댄 건데. 진짜로? 왜? 잘못. 뭐가 이렇게 달 때를 보고 내가 좋아서 좋다는데 뭘? 아니 짝사랑이나 외사랑하고는 다르게 짝사랑과 외사랑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죠. 들이대는 건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짝사랑은 내가 전지현 짝사랑해도 상관없지. 그거는. 근데 내가 사기를 목적으로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스카우터를 찬 것처럼 이렇게 서로 레벨 측정도 좀 하고 이 정도면 들어가겠다 싶을 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되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백이란 무엇인가 이른바. 진짜? 저는 그렇게 고백. 안 해요. 이른바 고백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고백은 잘못하면 진짜 고백이 되거든요. 저는 그거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조업님도 아마 그런 스타일인데 고백 저에게 있어서 고백은 한 70% 이상 찬 잔에 20% 정도의 물을 부어주는 행동이야. 저도요. 레모네이드에 레몬 다 짜놓고 그 위에 탄산수 좀 붓는 거죠. 근데 지금 이봉호 활동가에게서 고백은 밑이 비었는데 물을 붓고 있는 거잖아. 그거 확인하는 거. 공차를 부어. 덩어리 가서 우당탕탕 막 공차 그거 알맹이 쏟아지고 막 거의 한 번은 가서 술 한잔 해요라는 반응도 있었어요. 너 가서 술 먹어. 난 거절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누구나 다 그런 것들을 겪으니까. 근데 좀 더 그런 걸 겪을 가능성이 높았네. 그러네요. 막 들이대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재밌었어요, 저는 그래서. 재밌었어? 그때 당시에는 좀 힘들죠. 그래도. 근데 알았어 미안하고 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봉우리도 마음을 많이 안 준 상태에서 그냥 한번 던져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백이라는 것. 짐작은 가요. 약간 그런 스타일이잖아. 눈치 없고. 아니야 진심을 다했어. 엄청 좋아했어. 거짓말하지. 진짜 온 마음을 다해. 거짓말하지 마. 이게 여러분들도 얘기했는데 고백은 되게 낭만적인 순간이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고백받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거나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되게 좋잖아요. 근데 막상 받으면 진짜로 저 새끼 안 했으면 좋겠고 막 이런 거거든. 되게 부담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낭만으로 생각할 때와 실제로 내가 생각지도 않는데 고백을 받을 때는 거의 폭력처럼 느낄 때도 많아.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전에 충분히 운을 띄워주는 게 그렇지. 상대방을 위해서도 좋죠. 마음의 준비를 적당히 이렇게 이른바 뻐꾸기도 좀 날리고 옛날식으로 하면은 그렇죠. 살짝 밑밥 깔고 그래서 약간 간극을 좁혀가는데 좁히려고 했더니 계속 똑같이 멀어지네? 아니구나. 그렇지. 근데 한 3명 정도한테 약간 폭력적인 행위를 한 건가? 근데 봉우리가 했을 때 폭력이라고 느끼진 않았을 거야. 그렇지. 그렇게 느꼈을 것 같진 않아요. 봉우리 스타일이상 그렇진 않으니까. 그냥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지. 또 한 분은 영화를 보다 그냥 집에 갔어. 나오네. 나오네. 영화를 보다 그냥 집에 갔다고. 갔어. 말 안 하고. 그때 거기서 한번 무슨 추석 특집인가 그때 얘기를 했어요. 이거 한번 얘기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는 마음 아프지만 이게 아주 친구들 만나면 제가 얘기할 게 많아요. 좋은 술 안 주네. 재밌어요. 저희 이제 연애나 이별 문제는 사실 그동안은 안 다뤘는데 자칫하면 가벼운 주제처럼 느껴질까봐. 근데 저는 연애나 이별이 커뮤니케이션의 최상단에 있는 고도의 행위라고 보거든요. 진짜? 그런데 대부분은 그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취약해. 감정이 앞서니까. 그렇구나. 그리고 안 해봤으니까. 안 해봤으니까, 그렇지. 감정은 이렇게 센데 잘 안 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되게 힘들어해요. 되게 실패하고. 그리고요, 직접 그
커뮤니케이션 상태로 들어가기 전에 내가 상상한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 진짜 근데 환상과 착각으로 차이. 근데 상대방이 그대로 리액션을 안 해주거든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야. 이 계획이 이게 아닌데? 여자친구 생기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봐야지. 이거 딱 얘기하면 여자친구가 좋아해줘야 되는데. 반응이 뜨뜻미지근해. 아닌가? 다른 거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 교수님 말씀대로 정말 상대방이 느끼는 걸 거의 동시에 느껴야 돼요. 네. 그래야 커뮤니케이션이 편해지거든요. 네. 그렇지. 근데 연애하면서 이 경지까지 올라간 커플 저 몇 명 못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연애가 가볍다는 얘기가 아니라 연애를 가볍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냥 장난 술자리에서 이제 너 뭐 사귀었었어? 차였어?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되게 쉽게 하고 이른바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뭐 그린라이트니 어쩌니 뭐 상담식으로 얘기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냥 같이 소비해 줘 버리는 것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제가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약간 이제 찔렸던 거는 이봉 활동가가 이거를 폭력처럼 느낄 수도 있는데 고용주가 나한테 그렇지 맞아. 아니야. 연애 이야기를 막 쥐어 짜내네 이렇게 또는 나하고 관련 있던 그 누군가가 혹시라도 이걸 볼 수도 있는데 함부로 얘기하는 뒷얘기 함부로 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사실 맞아요. 지나간 얘기하는 거 누구나 다 싫어하죠. 네. 그거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것으로 되진 않길 바래서 했는데 어쨌든 전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다 얘기했어 근데. 점점 막 재밌는 게 나와. 술술 막 얘기. 이렇게 반응할 걸. 왜 쥐어 짜세요 이렇게 반응할 걸. 다 얘기했네. 네. 근데 저는 이런 경험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난 소통을 못하는 사람 같아 그러면. 봉우리는 저는 그렇게 막 고민하고 막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그렇게까지 생각했나 막 상상해보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진짜? 네. 야 지금 또 PD님 아는 척한다. 고백은 절대 하는 거 아니라고. 고백을 하는 그럼 근데 못 사귀잖아요.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미 다 되고 난 다음에 그때 딱 꽃 한 송이 주는 게. 그러니까 말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구나. 야, 정말. 근데 뭐 봉우리가 대상이라면 PD님이 연애도 많이 해봤을 거니까.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구나. 야, 그렇죠. PD님이 봉우리에 비해서는 또 선수지. 선수죠. 네. 그럼 돈과 시간을 매우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선수인데 이제 올림픽은 못 나가죠. 네. 올림픽은 아무나 못 나갑니다. 네. 아마추어 중에 최강이 나가는 데가 올림픽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세 사람의 입장이 다 다를 거예요. 봉우리는 연애라는 건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다. 내가 그걸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건 지나치게 인위적인 거다라고 생각하는 타입. 오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네. 맞아. 뻔해 너 같은 애들이. 네. 그래서 이제는 좀 달라.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봉우리 그게 아니야. 문제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보기에 교수님은 연애에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게 좀 짜증나는 점인데, 그래서 저하고 교수님은 같은 입장에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인생의 목표가 연애였거든요. 네. 지금도 사실은 목표인데 목표라고 얘기 못할 뿐이지. 나도 목표야. 나도 목표인데. 외로 이제 달성이 쉬워졌는데 목표라고 얘기 못해. 그렇지. 네. 어떤 이제 그랜드 플랜이 그만하겠습니다. 그랜드 플랜. 그거는 목표로 뛰어넘어서 계획이 있다는 건데.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다는 건데. 네. 그러니까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연애 친화적인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노력은 필요 없다고. 그리고 교수님이 알아서 노력했잖아요. 사실 교수님께서 좋은 학교 가고 이러는 게 연애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네. 하지만 그런 목적이 한 12% 정도는 있을 수도 있죠. 실제로 그랬었어요. 네. 제가 그 서울대를 가겠다라고 마음먹은 세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는데 그 결혼하고 싶은 사람의 아버지가 자네는 서울대가 아니라서 안 되네라고 얘기하는 상황은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럴 수 있으니까. 거 봐요. 그럼 이제 그거 추가하고 나니까 이제 됐잖아요.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건 있죠. 네. 하지만 누구나 다 연애에 대해서나 이 사람 감정을 다루는 건 정말 어려움이 있죠. 그럼요. 뭐 교수님이 무슨 프로페서 X처럼 막 남의 생각과 감정을 조종하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니까. 저도 좀 더 어렸을 때는 쓸데없는 낭만, 쓸데없는 낭만에 딴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환상, 지가 피어난 환상. 막 연애는 이런 거 해야 되고 사랑은 이런 거 해야 되고 막 심지어는 막 사상도 비슷해야 되고. 그렇지. 나 여자친구하고 싸울 때 주로 뭐 가지고 싸우는 줄 알아? 뭐 사상 때문에요? 파업하는 사람 가지고 뭐라 그랬다고 내가 엄청 싸웠다고. 근데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왜 파업하는 사람들이 다 착한 것 같진 않다. 라든가 뭐 농민들이 이제 뭐
이렇게 했는데 농민들이 이제 예를 들면 쌀 가지고 시위하거나 이런 건데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농업에서 산업 구조가 바뀌었는데 저걸 계속 저렇게 하는 거는 솔직히 약간 무리한 거 아니냐. 사실 할 수 있는 생각이잖아요. 할 수 있는 생각이죠. 네. 정색하셨구나. 정색. 정색하셨어. 내가 볼 때 그냥 말로 이렇게 주고받은 게 아니야. 그렇지. 굉장히 심하게 정색하실 거야. 그러면 무리가 있죠, 약간. 나중에 되게 억울해하면서 그렇지. 내가 뉴스 보다가 그냥 한마디 한 거 같고. 이거는 내가 볼 때 친구 사이에도 문제가 됩니다. 거의 막 털고 막 같다고. 이거는 친구 사이도 절교해 이렇게 하면. 저도 지금 여자친구랑 제일 살벌하게 싸웠던 때가 그것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첫 선거가 돌아왔는데 사귀고 나서 첫 선거가 돌아왔는데 뭐 대통령 된다 그래서 뭐 내 삶이 많이 변하겠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지금? 그것도 사실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긴데요. 할 수 있는 예, 얘기야.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 그리고 많이들 하는 얘기고 다른 사람 따라서 한 번쯤 나올 수 있는 얘기인데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정색했죠. 역시. 오빠가 이렇게까지 정색하는 걸 그치, 처음 본다. 정색이 문제죠. 그래서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해도 되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 막 이런 식으로 화를 나가니까 내버리는 그렇지. 너무 황당한 거죠 이제 그 친구도. 그렇지. 그것 때문에 진짜 많이 싸웠어요. 그냥 투표하러 가자. 막 이런 거 좀 화났을 텐데. 네.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걸로 싸우지 않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은 대상이 있어야 싸우죠. 그러면 그분하고 싸우거나 뭔가 이렇게 서로 어긋나는. 그러니까 이게 군대 가지고만 어긋났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서로 감정 좋은데 맞아요. 기다렸겠어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겠지. 맞아. 뭐가 있어도 있었겠지. 뭔가 있었을 거 아니야. 정말 놓치기 싫은 사람이진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그 어렸을 때 그 마음으로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꼭 제가 만났던 분이 아니고 그 뭐라 그래야지 계속 붙어 있고자 하는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같이 있고 싶어하는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사람이 연애한다는 이유로 그 여자분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그렇게 나의 공간에나 나의 시간에 지나치게 너무 오래 침투해 있는 그렇죠, 걸 그렇죠. 싫어하는. 그러니까 나는 각자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생각이 엇갈렸다면 그런 부분에서 많이 엇갈렸어요. 그러면 두 개가 있네. 하나는 이쪽은 지나치게 붙어 있으려고 됐다는 거랑 아직은 어린 남자니까. 제가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분이 뭘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제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한다. 안 좋아. 제가 안 좋아하는 쪽이고. 근데 그분은 그러고 그냥 싶은데 제 생각에 그냥 평범한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걸 되게 싫어했던 것 같아요. 할 수가 없네. 근데 그걸 싫어했더니 너는 역시 그걸 너무 싫어해서 싫어. 이런 것도 일부는 있다. 그래서 싫어보다는 그걸로 이제 약간의 차이. 다툼? 이건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차이가 있었다. 난 그것도 여자분 이해가 안 해. 약간 그런 성향이 있거든. 봉우리 좀 개인적인 거 터치하는 거 되게 싫어. 되게 싫어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막 이렇게 한참 연애하고 있는데 잠깐 막 일어나. 왜 그랬더니 나 저기 그 뉴스 리포트 서로 가야 돼. 오 정확해. 정확해. 오야 늦었어. 씨 내일 원고 써야 되는데. 맞아. 정확해. 근데 그게 막상 그 일을 해주는 사람한테 성실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야. 알고 막 빵꾸 내는 경우도 많고. 그냥 자기 루틴인 거죠. 루틴이야. 안 지키면은 힘들어. 심적으로. 저기 보면 특이하시네. 진짜 특이하시네. 아니 저 천전에 할 때 말이죠. 왜 그런 거 많이 하지? 밤새도록 통하고 그런 거 많이 하지? 그렇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회사 가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꼭 쏟고 이러는 거. 봉우리는 그런 일은 없었겠네요. 네, 없었죠. 그래서 제가 술 먹는 거가 별 얘기를 다 한다. 술 먹는 거 가지고 진짜 많이 싸웠죠. 저는 친구들하고 술 먹는 거 너무 좋아했고 그런 거죠. 근데 이거 다 그런 나하고 오래 있는 거 싫어하는데 친구하고 술 먹고 밤새는 건 좋아했어? 근데 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연애하는 과정에서? 나는 친구가 없었어요. 술도 안 먹죠? 친구도 없죠? 그러니까. 그래? 여자친구 생기면 여자친구랑만 놀았어요. 오히려 되게 다른 스타일이지. 그렇게 이게 되게 이봉 활동가는 의외로 보면 되게 어린 남자, 철없는 남자 스타일에 가까워. 맞아. 지금은 안 그래요? 나 친구들이랑 당구 치러 가야 돼. 변했어. 당구는 못 쳐요. 왜 그 남자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 그거라며. 결혼하고 나면. 네. 어떤 거요? 여자친구가 나 게임해야 되는데 왜 집에 안 가지? 맞아. 여자친구가 집에 와서 가질 않음. 가지 않음. 나 게임해야 되는데. 그 마음도 이해가. 그렇구나. 저는 약간 이렇게 어떤 성공적인 연애를 하는 게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모든 건 연애 쪽으로 가 있어서 저는 게임도 안 했습니다. 게임 뭐 스타크래프트 남들 하는 정도? 그거 외에는 다 여자친구랑 같이 할 수 있는 거. 같이 영화 보고 영화 다 같이 보고 나면 그 영화에 대해서 막 잘난 척하면서 막 얘기해주고 뭐 이러는 거. 같이 공연 보러 가거나
같이 산책하거나 같이 음악 듣거나 다 이런 쪽으로만 취향이 발달을 해가지고요. 네, 네. 그런 문제는 애초에 없었어요. 저는. 저 오늘 망한 것 같아요. 왜요? 저 댓글에서 거의 쓰레기가 됐거든요. 나 지금 댓글 보는데 웃김님이 봉우리 같은 사람이어서 헤어졌다고. 혹시 오랜만에 상봉하실래요? 지금 지나간 댓글 중에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확 드네요. 그 정도는 아닌데. 여자 만나지 마세요. 지금 한동안 저런 댓글만 올라가고 있어. 이성숙의 아이콘. 난리 났다. 진짜 봉우리는 어렵겠다. 아니야. 이거 오늘 얘기를 잘못했네. 그래도 이해된다는 분이 계셔요. 네. 내가 그런다고. 혼자 살으래 나보고. 혼자 살으래잖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한 여성분하고 오래 같이 살아보니까 네. 점점 또 자신의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럼요.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누구나 다 서로의 공간이 필요하고 서로의 시간이 필요하지. 다만 붙어서 충분히 같이 있은 다음에 그렇지. 그런 다음에 천천히 서로의 이제 생활 반경이 서로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그런 건 전 되게 좋다고 봐요. 그렇죠. 그게 오래 사는 지혜죠. 오래 같이 네. 사는 지혜. 네. 왜냐면요, 이제 뭐 저만 또 이렇게 막 여자들이 좋아했겠다 이런 게 아니요. 저는 외모라는 장벽이 있잖아요. 그걸 넘기 위해서 몇 가지를 포기한 거예요. 저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건 포기해야 여길 넘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과감하게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제가 남자들끼리 모여 앉아 있는 술자리를 애초에 원래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맞아요. 네. 세상 가장 무가치한 짓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굉장히 극단적으로 달라요. 난 너무 좋아하거든. 심지어 교수님들이랑 나이 한참 많은 교수님들이랑 먹는 것도 좋아해. 대단한데? 근데 봉화마을 갔을 때도 저 혼자 신나가지고 처음 뵙는 교수님들이랑. 그러니까 크게 문제 안 일으키면서 술을 끝까지 먹어본 게 한 몇 번 있잖아요. 네, 몇 번 있죠. 네. 근데 진짜로 막 표정이 너무 행복해. 아시죠? 엄청 행복해져 있잖아. 우리 저번에 상암동에서도 이렇게 되면 되게 좋아해. 우리 상암동에서도 저만 행복해져가지고. 네. 그래서 이 사람 진짜 지금 재밌구나.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갔어. 쟤는 이게 뭐가 재밌지? 행복했으면 된 거잖아. 그만하죠. 네. 그래, 행복하면 된 거지. 오늘 소담소담은 30분 정도만 하고 영화로 아니, 오늘 영화 할 얘기 많네. 당신 얘기만 하고 억울하지도 않아요.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 얘기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자,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거님의 연애서도 들어봐야지. 일단 저는 전략적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애초에 안 될 상대는 아예 쳐다도 안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심포도론자예요. 심포도론자. 만약에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들었어? 근데 저 여자가 내가 감당을 못할 레벨 같아. 그게 판단이 돼요? 그건 뭐 재력 이런 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 뭐 여러 가지 기세도 있고 네. 미모도 있고 뭐 어쨌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지. 저는 딱 두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미모랑 친화력 이거 두 개. 그리고 너무 인싸인 사람 저하고 안 맞거든요. 제가 극도의 아싸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교 때 과대 했던 여자애를 한번 사귄 적이 있어요. 기초자 싫어하겠구나. 나 지금 입에서 험한 소리 나올 뻔했어. 네, 전 철저하게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안 될 것 같은 상대한테는 1분의 시간 낭비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여자가 심심한데 이 새끼를 한번 놀아볼까? 라는 생각을 해도 아니 난 됐어 라고 얘기할 정도로 철저하게 될 사람만 공략했고 그래서 의외로 실패 많이 안 했어요. 그럴 것 같아. 그 굉장히 진짜 뭐라 해야지? 약간 정성을 다한다고 해야 되나? 그쵸? 그런 측면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그 거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굉장히 많이 파악을 하고 그럼. 사실 접근하는 거고. 그러니까 성향상 쟤는 나 같은 타입하고 잘 맞겠다 싶은 애만 골라서 그리고 쟤도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감이 있겠구나 싶은 사람만 골라서 들이댔기 때문에 의외로 실패는 많이 안 했고 대신에 이제 저도 어쩔 수 없이 제 레벨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마음 가는 경우는 있었죠. 있죠. 예. 그런 경우에는 마음을 접기 위해서 그 여성에게서 냄새가 난다라는 거 상상을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냥 고백하고 차이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지. 괜히 왜 그래? 깔끔하잖아요. 뭐가? 깔끔하잖아. 미련 없이 가려면은 너 싫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나는. 그러니까 그 너 싫어라는 소리를 듣고도 미련이 안 남아요? 안 남아요 저는. 다 그랬어요. 진짜 여러모로 답이 없네. 답이 없네. 신기한 친구. 어떻게 싫다는데. 더 하면 이제 민폐니까. 그런 싫어라는 얘기를 듣고 미련이 안 남으면 고백을 안 하는 스타일이 더 낫지 않아? 그러니까 그게 고백 안 하고 서로한테 상처 안 입히고
안 하면 되죠. 안 하면 내가 답답해요. 장기적으로 보면은요. 지금은 레벨이 다르지만 나중에 레벨이 조정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근데 한번 고백했다 차이면 추후의 가능성까지 전부 봉쇄되는 거잖아요. 여자들은요 보통 그렇지. 내가 한번 찬 남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사람으로 안 봐요. 벌써 3명이나 나를 사람으로 안 보고 있구만. 예, 뭐 이건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 네. 여성이든 남성이든 사실 마찬가지인데 이게 연애라고 하는 게 고도의 그 인간의 능력의 발휘이기 때문에요. 아까 이제 레벨이라든가 뭐 급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건 이제 극단적으로 네, 좀 쉽게 되게- 얘기한 겁니다. 되게 좀 듣기 싫은 얘기고 나쁜 얘기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굉장히 정확하고 냉정한 얘기예요. 이건 여러 차례 실험을 통해서도 입증이 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건 자기 마음속에 자기의 크기나 높이가 있어요. 그럼요. 네. 네. 그리고 연애 상대 그 다시 말하면 나하고 동급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연애나 부부나 이런 것처럼 세상에 인간이 그렇게 동등해지는 관계는 없어요. 네. 예. 진짜 최고죠. 네. 처음 뭐 이렇게 기울었다가도 부부 되는 순간 서로 에이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럼요. 엄청 훌륭한 사람도 되게 별거 아닌 사람처럼 보이는 그 마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등해지는 거야. 진짜. 알고 보면. 대통령도 와이프한테 쌍욕 먹고 그럴지도 몰라요. 네. 그리고 그런 실제로 그렇겠죠. 네. 근데 이게 부부면 더 심해지지. 그렇지. 예, 부부라고 하는 건 나머지 모든 것까지 공유하는 관계니까. 근데 연애는 아직 그런 것까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동등해지는 관계거든요. 나이 차이든 뭐든 간 상관없어. 예, 계급 차이도 상관없고 동등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게 동등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등함을 만드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이른바 급을 맞춰. 예, 레벨을 맞추기도 여성 하고. 쪽이 이런 성향이 더 심해요. 예. 남자보다. 그러니까 위험도가 이제 낮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예. 근데 또 여성들이 재밌는 게 자기보다 지나치게 높은 남자랑도 자기랑 급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아 있죠. 이게 예. 신데렐라 콤플렉스 때문인지 뭔지는 네. 잘 모르겠는데, 예, 근데 네. 그 경우도 대부분은 실패하죠. 예, 여기서 말하는 또 제가 급이나 레벨도 어떤 객관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를테면 50억은 50배나 많은 1억보다 50배나 많은 급이다 이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정보들의 종합상 네, 나는 무시받고 있어 또는 나는 존중받고 있어. 딱 이 네. 느낌이야. 아, 대단히 주관적인 느낌. 네, 네. 너 되게 부자인데 애가 이모인 것 같아. 그러면 시간이 지나잖아. 그러면 부자라고 하는 건 사라지고 네. 그냥 되게 널널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그렇게 돼요. 실제로 친구관계나 이런 거 해보면 네. 네. 되게 복합적인 요인으로 이게 맞춰지거든. 튜닝이 되거든. 근데 그 상태에서 여성은 특히 더 많이 그렇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약자니까 많은 네. 경우에. 그래서 내가 이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하고 나하고 맞는 것 같고 얘는 너무 아닌 것 같고 요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남자라는 게 아니, 남자 사람이라고 하는 게. 네. 예. 그래서 이거를 여기는 되게 정말 민감하고 잘 맞추는 편인 거고. 예. 이쪽 거의 생각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네. 그냥 퉁치는 거죠. 그치. 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해봤던 거예요. 뭐, 그러니까 객관적인 의미가 아닌 급이라고 하더라도 그 급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이제부터 생각을 좀 하세요. 예. 그러니까 예를 그러면은 들면은 못해요. 우리가 보기에 뭐 예를 들면은 뭐라 그럴까 그 지금 미국에 뭐 이렇게 유명한 여배우가 있다고 쳐요. 네. 네, 할리우드에 제니퍼 로렌스. 뭐 네. 이렇게 되게 막 와 누구나 막 모든 남성들이 되게 환호하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번 이번 토요일 날도 강의합니다만 1강이 뭐냐면 말하는 개구리와 어여쁜 공주님이었거든요. 말하는 개구리 어여쁜 네. 공주님. 네. 예, 나이든 나무꾼은 어여쁜 공주 필요 없거든. 말하는 개구리가 더 좋지. 말하는 개구리가 최고지. 귀찮지도 않고 귀엽고 그럼요. 이거야. 잘하면 돈도 벌어주고 저한테. 그러니까 네. 제니퍼 로렌스가 어디서는 굉장히 취급받을 수 있지만 어느 사회나 어느 맥락에서는 진짜 별거 아닌 애로 취급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건 대단히 주관적이면서도 뭔가 되게 복잡한 맥락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절대적인 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눈치들의 게임. 이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댓글 중에 지금 아오이 유유는 왜 그런 거야라고 하셨는데 저분이 아마 그 버스 기사한테 먼저 고백해서 네. 결혼하신 분일 거예요. 예, 예. 세상 모든 건 예외가 있어요. 그렇죠. 예. 각자의 주관적 시선. 그럼요. 이른바 제 눈의 안경이고 네. 눈에 뭔가 이렇게 들보고도 들어오고 대들보도 들어오고 이러는 건데. 그리고 아오이 유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런 그 높낮이를 오히려 그런 남자를 선택하는 게 나를 높여줄 거라고 생각했을 확률이 더 커요. 네, 대표적으로 네. 그 김혜수 씨하고 네. 우리 참바다님 아, 예. 유해진 씨. 네. 그렇죠. 두 분 만났을 때 사귀었었죠. 미녀와 야수냐 맨날 그랬잖아요. 맞아. 예. 솔직히 유해진 씨 실제로 보면 진짜 인물 좋은데. 예. 그러니까 그 영화 배우니까 사실은 인물도 네. 있고 그 분위기라는 게 있으니까 유해진 씨가 되게 그냥 되게 널널한 아저씨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네. 되게 은근히 되게 지성적인 스타일이거든요. 김혜수 씨가 그거를 어디 또 나서 그런 걸 공개적으로 되게 좋아해. 얘기했어요. 좋아했어요. 지적이어서 되게 좋아했다고. 네. 예. 되게 자기 철학도 있는 사람이고 네. 알고 보면 겉으로야 이제 되게 웃기는 사람처럼 하지만 뒤에서는 굉장히
자기 무게감이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면 김혜수라는 사람에게 그게 훨씬 더 매력으로 다가갔겠지. 그럼요. 당연히. 네.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 이제 서로 맞춰지는 거죠. 네. 그리고 아마 유해진 씨 입장에서도 김혜수 씨가 또 얼굴만 예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생각이 있는 여성 같은 느낌이 들고 네. 이러니까. 같이 그 애완견인가요? 같이 그거 뭐 산책시키다가 그렇죠. 사랑에 빠졌다고 하잖아요. 그럼 일단 유해진 씨가 보기에도 취향도 맞고 적절하게 나이도 맞고 뭐 싫을 이유가 없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김혜수니까. 그렇지. 유해준도 대배우고. 그럼 네, 서로 그런 건 또 직업적인 면에서도 또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으니까. 네. 얼마나 수많은 그 흑인 래퍼들이 성공하고 나서 막 돈 이만큼 쌓아놓고 백인 트로피 와이프를 찾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이만큼 급이 높아졌으니 그 급에 맞는 여자를 가지겠다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니니까 제가 언젠가 나중에 계급이나 계층 또는 급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도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 네. 또 이건 되게 중요한 주제라서 이제 사역적인 주제이기도 하고 심리적인 주제이기도 하고 생리학적인 주제이기도 해서 네. 그냥 아예 책으로도 쓸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정도인데 근데 연애가 이제 그걸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객관적이지만 객관적이지가 않아. 네, 그 급이라고 하는 게 네. 맞아요. 너무 상황 맥락적이에요. 그리고 자기 생각, 그러니까 자의적인 대단히 있고, 주관적이면서 상황 맥락적이에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되게 절대화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웃긴 시도야. 그러니까 트로피와 말씀하셨지만 그런 건 사실 굉장히 자의적인 거를 마치 객관적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현대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우리나라가 제가 오늘도 이제 뭐 인구 위기라든가 이런 거 얘기했는데 결혼 그다음에 출산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서로 잘 안 만난다는 거예요. 네. 남성과 여성이 잘 안 만나. 특히나 젊은 남성과 젊은 여성이 잘 안 만나요. 맞아요. 서로 너무 제거든요. 예. 네. 근데 그 이유가 여러 개가 있거든. 뭐 사회적 불안이니 뭐니 다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말한 이 포인트. 그러니까 이걸 함부로 단순화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나누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사회 속에 사는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한국에 살아가는 대다수의 남성들이 눈에 안 차요. 네. 아직 그리고 어리고 젊은 남성들이 눈에 안 차. 당연하죠.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거든. 아직 어리고 젊으니까. 어리고 젊다는 즉 이꼬르 돈이 없다라고. 그치. 그렇죠. 경제적 여유도 없지. 네. 그러니까 시간을 멋지게 생활을 즐길 수 있을 만한 어떤 매너라든가 어떤 분위기를 타고나지도 못했지. 집안은 그나마 잘 살아서 그 돈 발라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네. 그걸 얻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어렵죠. 근데 또 남성들은 여성들이 그런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걸 알아. 알죠. 나를 되게 어리고 아직은 철없는 그래서 가능성이 없는 예. 그런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함부로 못 다가가요 여성한테. 옛날처럼 가면은 고백하고 이러면 너 스토킹하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실제로 이게 폭력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네. 그러니까 이른바 낭만주의라는 게 이런 게 없어졌어. 네. 예. 그거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는 SNS가 커다란 역할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좋아하는 여성의 SNS를 접속하면 그 여성이 원하는 게 대충 보이거든요. 예. 그럼 그걸 보면서 내 급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가령 내가 좋아하는 여성 A씨가 있다고 치는데 그 여성이 쉬는 날마다 골프 치러 필드에 나가고 취미 생활은 저기 백화점 가서 쇼핑하는 거고 이러면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럼 아예 접근 자체를 안 해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제가 참 말하는 게 역설적인데 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한편으로는. 네. 왜냐하면 너무 민감하니까. 네. 민감한데 정보는 많아. 네.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 생활이 보이는 거, 상황이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너 아예 포기를 해버린 거죠. 그렇죠. 얘하고 연애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가 연애라는 걸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기 때문에 네. 대다수가 실제로 같이 연애 감정을 가지고 뭔가 관계를 맺지 못해요. 네. 거기서 결혼으로 이어지는 건 당연히 더 적고 그렇죠. 출산으로 이어지는 건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걸 자연스럽다고 제가 표현했지만 역설적인 게 뭐냐면 그게 되게 잘못된 거라는 거야. 근데 그렇지. 이게 꼰대처럼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잘못된 일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상하는 어떤 힘듦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이른바 급으로 결정된 거, 네. 흑수전이 은수전이 금수전이라는 게 다 결정돼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특정 부분은 결정돼 있어요. 네, 특정 부분은 예를 들면은 좀 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좀 더 좋은 직장을 얻고 좀 더 편하게 살 가능성이 높은 건 맞아. 그리고 대다수는 그러지 못할 거라는 게 조금은 결정돼 있다고.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라든가 네. 사람을 좋아하는 거라든가 네. 그 사람하고 뭔가를 이루어 나가는 게 제한받는 게 아니거든요. 음. 그런데 의외로 너무나 좁은 이 기준,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이 기준을 가지고 급을 따지고 있는 거라.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뭐 결혼이나 혹은 연애는 현실이다라는 건데 그 현실이라는 게 현재 고정돼 있는 게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현실은 거 계속해서 바뀌는 거고 굉장히 다른 현실들이 펼쳐지는데 사람에 따라서. 제 친구 M장을 보세요. 걔가 애들 돌잔치에서 사회 보고 다녔을 때 어떤 여성들이 그 남자한테서 가능성을 봤을 것 같습니까? 네.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네. 하지만 지금은 어떻죠?
엄청나게 돈 잘 버는 회사의 사장이 돼 있잖아요. 네. 사람 일은 이렇게 모르는 거거든. 네. 거업님도 굉장히 매력남이 돼 있잖아. 그렇죠. 만약에 제가 불과 10년 만에. 20대 때처럼 그지였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네. 목소리 아무 소용 없습니다. 수염 기르면 더 거지 같다 그러고. 그렇지. 돈도 없는 새끼가. 맞아. 그지 같은 게 안 그래도 그지 같은데 수염까지 길러니까 진짜 그지 같네. 이런 얘기가 들었겠죠. 면도날 비싼데 살 돈은 있냐? 뭐. 면도할 돈이 없니? 막 내가 좀 붙어줄까? 막 이런. 예, 유조연님, 저 매력남 아닙니다. 유충현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니라고 인정한 거 맞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M장 얘기를 한 거잖아요. M장, 뭐, 키도 크고, 허우대도 좋고, 이제 인물도 좋아졌어요. 사람이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렇죠. 인물도 좋아져. 자신감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인상도 좋아집니다. 내 주관적으로 남들한테 높게 취급받고 있다는 걸 내가 눈치를 채고 있는 거야. 이게 객관적인 거냐고. 그거 아니고. 철저히 타인의 시선으로 구성된 건. 그럼요. 수많은 타인들의 시선으로 구성된 게 주관적인 평가예요. 알고 보면.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못 하는 게 사람들이 애초에 이런 생각을 못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먹고 살기 팍팍해지니까 더 그렇게 재고 거기다가 SNS 때문에 정보는 많고 그렇죠. 정보는 많고 제 기준은 사실은 좁고 기준은 좁고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꾸 리스크 테이킹 하기 싫고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다가 분명히 구조적 사회 구조적 원인이 있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에서 사람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더 줄어들고 그리고 그걸 안 하고 다른 걸로 뭔가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도 현대 사회에 많고 뭐 대체물들이 많은 게임을 해도 되고 뭐 이런 게 소비로 한다든가 뭐 이를테면 반려동물을 키운다거나 얘는 배신 안 하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제 젊은 남자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섹스지. 그런 있잖아요. 이제 뭐 힘들게 뭐 일하고 들어와서 맥주 한 캔 따놓고 OTT로 영화 보면 이게 섹스지. 이 말이 왜 유행했을 것 같으세요? 섹스를 못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상적 수단들은 많이 생겼는데 왜 나를 비추지? 그 얘기하는데 왜 나를 비추지? 저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남성도 겪고 있는 어려움, 여성도 겪고 있는 어려움이에요. 근데 그 어려움을 사회적인 이유로부터 왔다. 그리고 환경이 바뀌어서 생긴 거다라고 저도 이해하고 인정해. 그러나 그게 잘못됐다고는 저는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요. 이거는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는 분으로서 당연히 잘못됐다고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몇 가지 기준으로 세상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세상에 그거 아니고도 얼마나 많은 현실들이 있는데. 그럼요. 근데 그 현실을 말한 것처럼 리스크 테이킹 하기 싫은 거죠. 맞아요. 뻔해 보이는 공식 속에서. 그게 뭐냐면 그 뻔해 보인 공식 속에 나를 가둔 거야. 그리고 그 공식 속에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패배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패배 공식을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1000명 중에 999명이 지는 게임을 룰을 만들어 놓고 도박하는데 확률로 한 명만 로또 딱 되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들어가 놓고 당연히 나는 패배자가 되듯이. 그렇지. 패배하는 게임을 만들어 놓고 패배한다고 불평하면 그걸 누가 그러니까 그 패배하는 게임을 만들어 놨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자의적으로 자기가 환상 속에 만들어 놓은 급이라는 것. 그렇지. 그렇게 맞춰 놓고 그게 자기는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라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돼야만 연애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환상 속에서 만들어지는데 요즘은 객관성 내지 현실성이라는 이름으로 되게 비슷하고 단순한 다들 똑같아. 똑같은 그 기준으로 만들어진 공식 안에 들어가 있다고. 똑같은 빠찡고판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거기 안 들어가도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라 생각하면 안 되는 건데 요새는 약간 그런 측면이 있고 SNS 같은 게 좀 그걸 가속화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굉장히 가속화시죠. 그리고 또 하나 TV 프로그램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희가 해시TV나 해시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면에서 꼰대 이야기,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지는 성공한 세상 별로 어려운 게 없었던 이른바 꿀 빨았던 100만 세대의 낭만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었던 세대의 어떤 자기 후일담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요소도 없지 않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 가지도 경험해보고 여러 가지도 비교해보고 이론적으로 생각해보고 그랬을 때 결국은 제가 여전히 말하는 1000명 중에 998명이 지는 빠찡코를 안에서 굳이 들어가서 구슬 몇 번 튀기다가 역시 나는 저 골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이 방식. 그리고 나중에는 이 게임 자체를 혐오해버리잖아요. 여자들은 돈 있는 남자들만 좋아하고 한남들 싫어하고 막 이러면서 그냥 여자들을 다 뭉뚱그려가지고 혐오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만나보면 굉장히 다른 가능성들이 나오거든요. 비록 힘들죠, 아프죠. 연애하면서 헤어지고 이러는 거 얼마나 많은 리스크 테이킹입니까? 솔직히 말하면 지는 게임이니까. 몇 번 지다 보면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튜닝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게 서로 맞출 수 있는 기회들이 정말 작아지니까
서로 맞출 수 있는 게 워낙 또 어려운 커뮤니케이션인데 이게 연애라는 게. 맞아요. 돼도 쉽지 않은데. 네. 이거를 경험하고 뭔가 이렇게 시도해 볼 만한 기회 자체가 사라져 버리니 이게 어떻게 그 커뮤니케이션을 배우겠어? 못 배우지. 그러니까 이게 시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어려워진 판도 맞거든요. 그러니까 개인한테만 야 아무리 그렇다고 네가 아무것도 안 하면 돼 임마? 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거는 분명해요. 그 빠지고 판이 이미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기가 쉬운 것도 맞아. 그러면 혐오가 당연히 쉽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옳은 태도야? 그건 또 아니란 말이지. 와 이거 진짜 어렵네. 네. 그러니까 이게 해시태비가 항상 모토처럼 말하는 게 일단은 만나야 된다. 만나야죠. 그러니까 꼭 연애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럼요. 일단 사회 속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네. 네, 저도 사실은 친구들 좋아하는 게 내가 연애는 못해도 이 옳은 태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친구들을 만나면은 그런 비슷한 소통의 만족과 어떤 서로 애정을 주고받는 관심을 주고받는 그런 만족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만나는 건데 이거는 절대로 인터넷 세상에서 그 환상으로 만들어진 그 기준 급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댓글로는 거거든요. 절대로 그 네. 수준의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SNS에서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만들어진 급하고 내가 실제로 느끼는 행복하고는 아예 달라요. 다르지. 그 급이 아니야. 전혀 아니에요. 그런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 만나러 들어가야 된다. 이게 네. 사이버 공간에서의 예의, 이게 네티켓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네. 네티켓이란 말이 있었죠. 네티즌이란 말도 있었고요. 네.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닌데 그리고 초기에 네티즌이나 네티켓은 꽤 현실 세계보다도 더 괜찮았어요. 그걸 고민했던 사람들이 만든 거니까. 근데 지금은 네티즌, 네티켓이란 말 자체가 사라졌잖아요. 네. 왜 그렇게 됐을까? 시빌리티라고 제가 이제 표현하는 건데 예의 범절인데요. 예의 범절이 문명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규칙 같은 거야. 예, 서로 이렇게 부딪혀 보다가 아니면 너무 서로 이제 막 정말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노하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말 한마디로, 눈치로, 그렇죠? 네. 행위로. 근데 이런 걸 안 해보잖아요. 네. 그럼 뭐 안 생겨. 이건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해봐야지 아는 거거든요. 경험해봐야 알아요. 그런데요, 가상 세계는 오프라인 세계의 시빌리티로 옮길 뿐이지 온라인 안에서의 시빌리티를 만들어지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 언제나 깨고 나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지. 너무 쉬워. 너무 쉽거든. 예, 너무 쉬워. 난 익명 뒤에 숨어 있는 데다가 그거 깨고 나간다고 누가 날 쫓아올 것도 아니고. 네, 맞아요. 너무 쉽거든요. 근데 오프라인은 깨고 나가기가 어려워요. 마주쳐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 거기서 시빌리티가 생기는 거예요. 맞아. 네, 내가 싫어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좋다고 해서 나만 좋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시빌리티가 생기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막 서로 이제 액션도 하고 눈치도 보고 이러면서 되게 간접적인 것들로 사람들이 짐작하게 하고 실질적인 상처를 안 입히는 이런 방식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진짜 어렵다. 이거는 저도요. 저한테 그런 제가 좀 늦게 생겼어요, 교수님. 왜냐면 워낙에 여성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또 사회적인 지능을 좀 늦게 발달한 편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남자 어른들하고 있는 자리를 되게 불편해요. 저 교수님하고 편해진 지도 얼마 안 됐거든요. 네. 아 이제 좀 됐다 그래. 2년 걸렸거든요. 2년. 제가 교수님 만난 지 이제 5년째 되고 있으니까. 근데 그만큼 어렵지만 한번 생기면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보통 이 사회적인 선이라는 건 만약에 제가 교수님한테 지켰던 선을 적절하게 지키잖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선 맞추기 아주 쉬워요. 아, 그렇죠. 예. 그 금방 어딘가에 있거든요. 예. 그러다가 더 친해지면 조금 더 좁아질 수는 있는 거지만 다 거기서 시작을 해. 음. 근데 시작점을 모르면 이거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안 만나고 때려치우고 네. 가끔 너무 좋아했다가 확 하고 이제 커뮤니티에서 불타가지고 사라지고 네. 이런 식의 일들이 반복이 되는 또 거예요. 다른 데 찾아가고. 네. 네. 근데 실제로 세상이 굴러가는 건 오프라인에서 만나야지 굴러가는 거야. 그럼. 온라인에서 아무리 해봐야. 네. 예.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있는데 이제 안 보이는 것처럼 만드는 그런 기술만 네. 있는데 실제로 오프라인에 없을 수가 없는 거고 네. 맞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서 출발한 문명과 예의 범절이 온라인에 맞춰서 변주될 수 있을 뿐이지 온라인 스스로 창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이것도 참 중요하고 어렵고 그러니까. 난해한 문제네요. 왜냐하면 요즘 이렇게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렸을 때보다도 훨씬 더 할 일이 많고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욕구를 다 이걸로 해결하지 않습니까? 이걸로 밥 먹을 때 이걸로 먹방 보고 이걸로 대리 연애하고 이걸로 대리 수다 떨고 그러면서 가끔 끽해봐야 뭐 DM 좀 보내가지고 뭐 마음에 드는 여성 있으면 뭐 얘기 좀 해보다가 까이고 이게 단데 참
좀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니네도 참 힘들겠다. 그러니까 예. 그 네. 힘든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우리 지금 현 시대에서 그렇죠. 개개인의 잘못만으로 또 돌리기는 어렵다. 굉장히 어렵죠. 물론 개인들의 책임도 있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부분은 하지만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우리가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출산, 뭐 결혼을 안 하는 문제 이걸 제도적인 대책을 내놓으려면은 개개인한테 책임 돌릴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럼요. 그런 거를 반드시 봐야 된다. 사실은 연애보다 더 힘든 게 연애보다 육체적인 관계까지 가는 거 네. 그리고 이제는 아이들까지 낳는 거 결혼해서 네. 훨씬 힘들거든요. 맞아. 감정적 투자 그다음에 정신적 투자, 심리적 투자, 물질적 투자가 다 가야 되잖아요. 와우. 얼마나 어려워. 그러니까 한 번 빠그라지면 이게 네. 한 번 어긋나면 굉장히 힘들어. 리스크가 너무 커. 네. 근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원래 뭐예요? 한 번 빠그러져도 괜찮게 만들어. 그렇지. 네. 맞아요. 일어설 수 있게. 해줘. 연애도 여러 번 하고 네. 사실은 결혼할 때 이혼도 하고 다시 재혼도 하고 애를 낳는데 애를 키우는 건 애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서로 책임지면서 헤어지더라도 키우고 네. 또는 결혼 안 해도 애를 키우고 이런 방식으로 다양화돼야 우리가 위험한 것도 시도할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점점 계산은 너무나 빤해지니까 위험한 걸 아무도 안 하려고 그렇죠. 하지. 맞습니다. 다른 거 그런 말씀해 주신 경험들을 했을 때 내 인생이 망가질 가능성이 그렇지. 크니까 엄청 크거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죠. 맞아요. 근데 사실 안 망가져도 사실 그러니까 저 그 말 되게 좋아하는데 도전하세요. 당신 인생에 피해 볼 게 뭐 얼마나 된다고 도전을 안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예전에 어떤 학자가 얘기하는 거 봤는데 그 말도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내 인생이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손쉽게 망가뜨릴 수 없어요. 내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함부로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그래서 이 안에서 연애하세요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 원래 그게 쉬운 일은 아니고요 원래. 설계탄데. 네. 왜냐하면 너무 가까우면 또 이제 거기서 생긴 감정이 틀어지게 됐을 때 그 공동체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도 뭐 리스크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막아서 될 문제도 아니고 그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회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자꾸 이제 예의 범절을 강조하는 이유가. 서로 이렇게 감정을 섞고 투자를 하고 뭘 하더라도 서로 칼을 쓰진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굉장히 칼들을 많이 씁니다. 있습니다. 감정적인 칼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그러지 않고 비겁하더라도 뭐 미련이 남더라도 너무 확실하게 쟤는 완전히 나쁜 놈으로 만들고 나쁜 X로 연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완전히 헤어지고 완전히 깔끔하게 끝내는 게 마치 정상인 것처럼 그게 아니라 미련도 남고 그럼요. 미련하게 또 서로 막 얽히고 막 잊지 못해서 몇 년 지나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상대를 힘들게 하진 않는 그냥 내가 힘든 이런 정도가 섞여 있는 상태가 사실은 제일 나은 상태라는 거죠. 낭만적이다. 브래드 피트랑 제니퍼 애니스톤이랑 결혼했다가 이혼했잖아요. 브래드 피트가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미세스 앤 미스터 스미스 찍다가 안젤리나 졸리하고 눈 맞아가지고. 물론 브래드 피트가 불륜을 저지르진 않았어요. 제니퍼 애니스톤하고 이혼하고 헤어지고. 안젤리나 졸리랑 결혼했습니다. 또 안젤리나 졸리랑도 이혼했죠. 근데 그 둘은 또 사이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네. 서로. 안젤리나 졸리랑 브래드 피트는 서로 너무 센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니퍼 애니스톤은 끝까지 브래드 피트 못 잊었다고 해요. 네. 근데 나중에 좋은 친구로 나왔잖아요. 나무조연상 받을 때 같이 가서 축하도 해주고. 그러니까 헤어지고 나서 미련을 갖는 것 자체가 그렇게 미련한 짓이 아니다. 좋은 친구로 남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쪽이 계속 좋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자연스러운데 그 미련이 문제가 되는 건 그 미련으로 해서 바보 같은 짓을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바보 같은 짓은 아까도 얘기하겠지만 그건 좀 문제지. 상대에게 상당한 폭력이 되거나 상처가 되거나 이런 게 일들이 생겨서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찔러버려. 나는 바보라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커서 문제인 거지 그 자체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모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의미로 만드는 건 결국 자기의 몫이에요. 결국 정리하는 것도 자기의 몫이고 정리되는 것도 역시 누군가의 몫이야.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을 걸릴 수밖에 없고 자기 깨달음을 통해서 해결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마치 상대가 나를 깨끗하게 잘라줘서 내가 쟤한테 냉정하게 잘라줘서 그게 마치 획득될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야, 굉장히 난해합니다. 이거는 저는 살면서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어렵죠. 문제 중에 정말 하나예요. 어렵죠. 차라리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제가 돈이 별로 없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그래도 안 되면 깔끔하게 포기라도 되잖아요. 그렇지. 그건 비교적 단순하니까. 그리고 뭐 될 것 같으면 내가 돈 모아서 하면 되지. 그건 내가 마음 쓰고 신경 쓸 일이 아예 없잖아요. 얼마나 하느냐의 문제지 그거는. 근데 이건 사람 마음에 얽힌 문제는 그럼요. 정말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 이제 오늘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어떤 분들이 이제 미련이라는 표현을 써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연애나 이런 데서 이별을 잘 못하고 이별 과정들이 힘들고 또는 왜 제대로 정리 안 하지, 왜 떨어져 나가지 않지,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우리한테 남아 있는 정리되지 못한 마음. 근데 그 정리되지 못한 마음 마치 상대가 나를 선택해주면 또는 나를 제대로 차주면. 그럼 또 내가 상대를 제대로 차거나 상대가 그걸 명확하게 이해하면 깔끔하게 정리될 것처럼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애초에 미련한 거다 그거는. 네. 근데 그 모호함을 어떤 식으로 명확함으로 바꿔나갈 것이냐. 시간이 될 수밖에 없고 자기 몫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그의 몫이 될 수밖에 없겠다는 거. 교수님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직 코너가 길어지는데 이거 하나만 하고 넘어갑시다. 예전에 어떤 만화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봉우리가 등장을 하는데 봉우리가 대학 때 첫사랑을 만났습니다. 근데 뭐 군대를 갔다가 헤어졌어요. 근데 그때부터 언제나 봉우리는 그 여자를 어깨 위에 얹고 다녀요. 어깨 위에 얹고 다니는. 실제로 얹고 다니는 게 아니고 미련이 남았다는. 만화 속에서. 만화 속에 계속 뒤에 남아 있어. 계속 뒤에서 그러니까 그 만화 안에서는 그 여자가 계속 봉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지그시 바라보고 있어요. 봉우리가 다른 여자와 만나서 연애하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애를 낳고 근데 딱 자기 애를 처음 만나는 순간 자기 애를 자기 손으로 딱 안아본 순간 그 여자가 딱 일어나서 걸어서 나가요. 그때 봉우리가 딱 그 여자한테 얘기하면서 지금 가는 거야? 라고 하니까 그 여자가 응,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네가 날 보내는 거야. 이제 내가 필요 없으니까. 그때까지 미련이 남았던 소리구나. 그럼? 그렇지. 근데 이게 소위 이제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남성적인 첫사랑의 포장을 생각했나 봐요. 그렇지. 남성의 첫사랑을 저런 식으로 내가 저 와이프 입장이었으면 겁나 기분 나빴는데 때려 죽일 놈인데 계속 다른 여자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그냥 그 여자만 생각하는 거랑은 다른 문제잖아요. 처녀 귀신이래. 그러니까요. 이거 그 와이프 입장에서 뒤에서 쳐다보고 있는 남자가 어깨 언니 뭐야? 그 와이프한테도 뒤에서 쳐다보는 오빠가 있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거를 남자의 문제라고 해석하기 시작하면 말이 안 되는 건데 누구나 어깨에 혹은 내 뒤에 그 정도 내가 살아온 흔적들은 다 가지고 사는 거지.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도 되게 좀 중요한 철학적인 주제인데 단선적 해석이 될 문제는 당연히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어깨에 언니도 있을 수 있고 그럼요. 동자도 있을 수 있고 동자 무섭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함부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요건 또 언젠가 한번 우리가 연애와 이별 이 부분은 사실 정말로 본질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 아마 여러 번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미련 정도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요걸 미련이라고 얘기해야 될까 아닐까. 이것도 미련이 아닐 수 있구나. 이건 숙제입니다. 숙제입니다. 그래서 떠나보낸다는 게 뭘까, 정리한다는 게 뭘까에 대한 또 굉장히 많은 이야기거리가 좀 있는 귀신이라고. 어깨 동자라고 하니까 주온이 생각나잖아. 주온은 이불 밑에 다리 밑에서도 나와. 무릎 동자죠, 무릎 동자. 이 얘기도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속에서 제가 발견해서 그걸 꿰서 이별하는 과정에서 남는 미련이나 핑계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하고 해석해야 될까 그런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이건 대단히 감성적이고 되게 좋은 주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반응이 괜찮으면 후속편을 또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거 치트킵니다. 언제 꺼내도 돼요. 이거. 나만 혼사길 맡긴 것 같은데 지금. 봉우리 원래 그래서 장난 아니었어 진짜. 원래 혼사길이 창창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렇지. 아니 길이 없는데 무슨 막혀? 아니 안 그래도 자 우리 시네마 아니 뭐 미네마 미디어 정거장 미네마 빨리 넘어가시죠. 자 미디어 정거장으로 넘어가도록 하는데 저는 그동안 커피를 좀 따라서 올 테니까 절대 화장실 가는 게 아닙니다. 커피 따라 올 거예요. 증거로 제가 일단 커피잔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중간 광고 돌려주시면 되네. 그리고 해시TV에 중간 광고 넣으실 광고주분들 찾고 있습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제품 아니어야 됩니다. 뭐 신천지 광고 이런 거 갖고 오면 싸대기 때릴 줄 알아. 그건 안 돼요. 어쨌든 잠깐 길게 너의 결혼식 노래 한 곡 듣고 오시면 되겠습니다.